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요,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이 시행 계획은요, 일부가 변경되어서 나중에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계획안, 최종 완성본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완성본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목차를 보면요, 입학전형 2020학년도 주요사항 안내되어 있고요. 각 전형별 특징, 그리고 중간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도 우리 수험표들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거 설명되어 있고,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고, 끝에 일정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74.2%, 정시에서 25.8%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시 모집의 인원이 전년 대비 2.9%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 확대 해가지고요. 고교 추천 전형, 미래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인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더 추가해서 뽑고 있다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대신 논술에서는 선발 인원이 좀 축소되었다. 그리고 한국음악과 무용과, 스크랜튼 학부의 자유전공 전원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 학과들을 노리는,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형 수시 모집 준비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시계열 지정 영역 수능 안내되고 있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하나씩 전형별로 볼 때 또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일단은 수시 모집에서요, 대표적인 교과 전형이죠.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내신이 80% 반영이 되고요. 지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미래 인재 전형 있고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이 없죠.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고 서류 100%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기부랑 자소서를 가지고 선발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이 있고 사회 기여자 전형 역시나 서류 100%로 똑같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는요, 학생부 교과가 30% 반영이 되고요.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실기 전형으로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예체능 실기, 예체능 서류 전형 이렇게 진행을 되니까요. 해당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형 요소 및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정시 모집의 내용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요거 2020학년도 안내 드릴 때 이 전형별 모집 인원, 요 정원내 기준, 요거를 꼭 확인하셔라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요, 자 보세요. 멘토님, 저는요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학생이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럼 그 학생은 미래인재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이나 논술, 어학 특기자 요 전형을 수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개설된 각각의 전형에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는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주력할 전형의 그런 특징들을 알고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를 요 표를 미리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잘 봐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사회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육, 사회교육, 지리교육으로 각 전형마다 그 전공마다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전공별로 모집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 전형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자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전형은 없어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만 특성화고교 졸업자 친구들을 따로 모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시 모집의 기획규정 전형 표고요. 자, 이제 전형별 지원 자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공통으로 이화여대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 지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거나 전형 요소로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인 경우에는 한국사를 꼭 필수로 응시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일단 누구누구 지원할 수 있느냐, 2019년 2월 이후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당연히 20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 20년 2월 졸업 예정자가 고3인 거예요. 고3 친구들. 그러면 그 전해에 2019년 2월까지 졸업한 친구들은 재수생이죠.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은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두 번째 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무 형태의 종류나 다 할 수는 없고, 특목고 졸업 예정자거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거나 또 일반계고, 종합고, 전문계고 교육과정 이수자, 뭐 비인가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학생 출신자, 교과목 석차 등급 산출을 할 수 없으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지원이 제외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안에서는 몇 명인지가 안내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학년도까지는 문이과 상관없이 학교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전형이, 그 대상이, 자격이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학교당 5명인데 내신이 80%고 나머지 면접이 2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5명이 거의 내신 위주로 산출이 돼요. 내신을 위주로 해서 내신 순서로 해서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5명을 이제 뽑게 되니까, 이 고교 추천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내신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교과 영역 및 학교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로 뭐 이렇게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통 영역에 해당이 되면서 본인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동을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지원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큰 관건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붙여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는 국가 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수급권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여기 대상자들 고른 게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기여자 전형에는 민주화 운동, 직업군인 자녀 중 국방부 장관 추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해외 파견 선교사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그 증빙 서류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공통 자격과 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실기, 예체능 서류 전형 이런 친구들은 요 각각의 특별 전형에 자신이 역량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교 전형이 지금 정시에 들어가 있죠? 확인해 주시고, 자, 요게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어느 전형에 해당이 되나요? 어느 전형에 해당이 되나요?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예체능 실기 전형 중에서 요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은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여러분. 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미래인재 전형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게 교과 성적을 계산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드린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여기 고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요 예체능 실기 전형 중에 요 세 개, 요렇게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의 석차 등급을 확인하겠다. 그것도 전 단위를 다 확인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영, 수, 사, 과 5과목에 개설된 과목은 다 보겠다는 뜻이에요. 큰일 났다. 그치? 우리 지금까지 전 문과니까 국영수 4만 열심히 했어요. 전 이과니까 국영수 과만 열심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5과목의 내신을 다 반영하는 학교일 때는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에 5가지 과목 교과를 다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한다.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3학년이라고 뭐 더 높게 평가하고 어떤 과목은 뭐 더 높게 평가하고 이런 거 없다. 다 3년을 똑같이 계산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 전형에서도 역시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보겠다. 역시나 등급으로 보겠다. 그런데 전 단위가 아니라 상위 30단위를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국수, 영사, 과를 잘 본 등급대로 순서를 쫙 나열해. 그러면 뭐 1등급짜리 있는 친구들은 1, 1, 1, 2, 2, 3, 3, 3, 3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제일 높은 것부터 제일 낮은 것까지 순서대로 쫙 이렇게 과목을 쫙 써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뭐 5단위, 4단위, 3단위, 5단위, 4단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게 30단위 되는 거에서 자르겠다. 그러니까 잘한 거에서 일단 30단위를 뽑겠다. 요 얘기예요. 예체능 실기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논술이든 예체능 실기든 교과 자체 이 성적이 아주 학부를 가르는 큰 요인이 된다기보다 논술에서는 논술이 또 실기 전형에서는 실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메인 요소에 가장 큰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신 내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방법이에요. 서류평가 보시면은 미래인재 전형, 고른 기회, 사회 기여자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죠.
종합전형 형태라서 학교생활 기록부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제출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여기 제출한 요 서류들을 토대로 지원자의 재학기간 동안의 학업 역량, 또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들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는 예체능이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활동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증빙 서류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뭐 추천서, 증빙서류, 각 전형에 맞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응시 지정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 나형,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 과탐 두 과목으로 선택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좀 나눠져 있죠. 수시 모집에서는 수학 가나형, 그 다음 사탐, 과탐 다 괜찮아요. 그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을 응시해 주셔야 되고요. 정시 때는 수학 가나형 다 괜찮고 사탐, 과탐 중에 2개 영역 이상을 꼭 응시를 해라. 그리고 영역은 등급별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보면요. 모든 응시 계열은 모두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과목 합 5를 맞춰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 영어하고 하나 한국사 할게요. 이렇게 한국사를 고를 수는 없다. 필수 응시만 하되 그 한국사 하나를 더해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과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적용 및 수능 점수 반영 시에 사과탐을 모두 인정하는 모집 단위는 제2외국어와 한문,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사탐, 과탐 둘 다 응시가 가능했잖아요. 그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요 제2외국어나 한문을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2외국어나 한문이 좀 유리해요 하는 친구들은 최저를 그 과목으로 맞추셔도 되는 거예요. 2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과탐 보는 데는 안 되고요. 사과탐 같이 볼 수 있는 계열이면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시 모집에서는 그 특성화고교 졸업자의 경우에 직업탐구, 탐구형으로 인정한다. 사탐, 과탐 말고 직업탐구를 선택해서도 괜찮다. 요거 안내하고 있고, 아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잖아요. 미래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고른기회랑 사회기여자의 최저, 논술의 최저, 예체능 서류의 최저, 이렇게 총 4개의 최저가 있는데요. 각 계열마다 인문, 자연, 의예, 스크랜튼, 인문, 스크랜튼, 자연, 뇌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개 영역 5, 3개 6, 4개 5, 3개 4, 3개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을 응시했을 때 상위 한 과목 등급으로 반영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잘 본 걸로만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 계열이면은 3개 영역의 등급 합 5를 맞춰야 되니까 1등급, 2등급, 2등급 요거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그리고 1등급, 3등급 요거 가능하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3개 영역 6이니까 2등급, 2등급, 2등급 뭐 가능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가능합니다. 요거 아셨죠? 요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수능 최저는요, 여러분, 모집 요강 완성본이 나와도 바뀌지 않아요.
요런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우리 수험피플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시도를 꿈꾸는 우리 N수생 수험피플들은 지금 수능 최저가 필요한 그런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 방법까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일정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올해의 그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라고 안내 드리잖아요.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그 날짜 수가 빨라졌기, 한 주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 대학 선택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조금 더 부지런히 빨리 선택해야 늦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